하나, 둘. 저 뒤에 잘 들리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원장이고요. 예, 지금 저도 수리논술 담당하는 강희재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할 건데요. 수리논술 설명회. 저희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두세 명만 올라오다가 저희 PGA 수리논술 강사가 지금 다 올라온 상태입니다. 전원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PGA에서 수리논술 강사를 선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관이 한 3개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오목교회도 있고 네오 이제 뒷단지에도 이렇게 있는데 수학 강사만 한 80명 됩니다. 저희 수학학원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선발된 여기 7명이에요. 그리고 수능에서 일단은 검증을 받아야 돼요. 고등부 수업에서 확실히 잘한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선입견은 아닌데 저도 이제 수학 전공자고 그런데 논술은 수능은 공대 출신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수리 논술은 서술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전공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전공자한테 배우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다 수학 전공자입니다. 저희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자랑스러운 선임들이니까 여기서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발표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발표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이름만 그리고 발표 안 하신 분들은 1분 정도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좀 이따 설명회 할 때 뵙겠습니다. 예, 수리논술 대표 강사 유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철호 수리논술 강사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수능 등급 기준 3, 4등급 대상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이제 아이들이 수학 3등급 정도 나오면은 우리 아이들이 논술을 잘 볼 수 있을까 좀 걱정 좀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그 수리 논술을 통해서 좀 수능에서 지금 좀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메꾸면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이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제가 1대1로 직접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 없이 고민하지 마시고 좀 맡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수학하고 수리논술 가르치고 있는 한규태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현재 EBS에서 수리논술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평가원 채점하고 아마 멘탈이 많이 부서지셨을 것 같은데 미적분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설명할 때 계속 얘기한 게 미적분 고난도가 단순히 테크닉이나 반복적 학습으로 절대 풀 수 없는 거고 제가 분석해 봤을 때는 수리논술적인 개념을 많이 끌고 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수능을 잘 보고 싶으면 28, 29, 30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리논술을 동반해야 된다. 왜냐면 단순한 문제풀이로만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본 공식 증명 과정부터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이라도 저는 수리논술을 꼭 들으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능에 대한 설명회는 내일 진행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기 PGA 강사 백성기입니다. 저는 좀 이따가 좀 다시 올라와서 잠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GA에서 수능수학이랑 수리논술 수업하고 있는 정은민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제 유일하게 여자 강사로는 저희 반만 제가 수리논술 수능수학을 다 하고 있으니 여선생님의 꼼꼼함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학생들 저희 반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반은 등급대가 이제 2, 3등급에 3등급 초반 정도까지 이 친구들이 서울의 중상위권 이상 상위권 대학들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논술만 해도 PGA에서 10년 이상을 진행했고 그 이전에도 논술을 한 달에 제가 1500장 이상씩 채점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채점 포인트 이런 부분들 잘 봐줄 수 있으니 그 부분 고려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성한 반을 맡고 있는 최항석이라고 하고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라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럼 다 같이 인사하고 설명이 시작하겠습니다. 백성희 선임은 남아주세요. 님 먼저.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따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등급이나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조정을 해드릴 거예요. 안내를 해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수리논술은 수학 문제를 푸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학 실력에 전반적으로는 비례를 해요.
그런 부분은 분명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통 교재랑 커리큘럼은 있습니다. 그 교재는 이제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보충 프린트 차이는 조금 둡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레벨별로 좀 수업하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정리해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처음으로 주로 아까 이제 정철호 선생이랑 여기 백성희 선생이랑 주로 3 중후반 4 초반 아이들 그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예, 백성희 선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물론 이제 여기 어머님들이 이제 다 등급이 다를 테니까, 근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할 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예전에 그 이제 저도 수능을 봤을 때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친구들이죠, 뭐 이렇게 후배들이 뭐 이렇게 화이팅 화이팅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아저씨가 화이팅 화이팅 같은 외치면서 여기 가슴 패널에 재수는 서울학원에서 하면서 저보고 보면서 화이팅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기억으로 사실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데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안내해드리는 등급이 어머님들한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한 3등급, 4등급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갖고 좀 우선 첫 번째로는 3등급, 4등급을 받은데 지금 어머님들이 혹시 어디 가라는 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이트를 보시면은 자기 등급에 대해서 갈 수 있는 학교들 정시로 그걸 갖다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대학 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친구들한테 제가 지금 이걸 갖다 추천을 하냐면, 첫 번째는 국어하고 영어가 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공부를 갖다 이제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전 과목 다 잘해가지고 아직 수능 볼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등급을 올리면 좋겠지만, 자기가 죽어도 국어는 하기 싫다, 아니면 영어는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한 2과목 정도만 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나. 물론 공부량을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어 공부할 시간에 국어하고 수학을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저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최저 뭐 2합 7부터 2합 6, 2합 5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정도 2과목 정도 등급 합을 맞춰서 대학을 갖다 지원할 수 있다, 수시로.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요렇게 과목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 이거 하나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그 제일 많이 착각하는 건데, 논술은 비슷한 등급 애들이 원서를 써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첨삭을 달거나 뭐 이런 걸 해보면은 자기만 모르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그 뭐 여기 반에 와갖고 학교를 지원을 하게 되면 그 학교 애들 그 나중에 이제 합격한 다음에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3등급, 4등급 보통 그 친구들이 합격을 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다 지원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모른다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길래 3, 4등급이면, 왜냐면 이게 논술 그러면 좀 막연하잖아요. 이렇게 뭐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그건데, 그 학교 출제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세요. 그분들도 이 학교에 3등급, 4등급 친구들이 지원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갖다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수능을 갖다 준비해야 되는데 이 논술을 하면은 시간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의 수능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문제가 3개가 나오면 한 문제나 2문제 정도는 교과서에 있는데, 우리 왜 내신 대비하면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안 내고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수학이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는 준비하지 않는 거, 그런 부분들을 문제를 내요. 근데 왜냐면 교수님 입장에서 그냥 수학이니까 내는 거고, 우리들은 내신 대비할 때는 이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걸 갖다 공부를 안 하죠. 이런 걸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정리해서 교과서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논술을 내는 학교들 분석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그 수시 카드가 6장이 있는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쓸 때가 뭐 이렇게 뭐 교과라던가 학종을 쓰면 되는데 그거가 가능한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논술 학교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여대, 뭐 동덕, 덕성, 뭐 성신, 숙명, 이화, 이렇게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논술로 갈 수 있는 학교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좀 넓다 하는 것까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강사 백성기였고요. 혹시 등록하게 된다면 정말
열심히 해서 학생이 꼭 합격해갖고 저한테 자랑스럽게 문자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인사드렸던 최항석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게 되고 그래서 너무 영광인데 사실 이렇게 많은 집중을 받아본 게 사실 너무 오랜만이라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준비를 이제 해왔는데 이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목동에서 한 20년 가량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많이 만나보고 했을 때 좀 젊었을 때는 제가 너무 자만했던 나머지 제 실력만 과신하고 저 잘난 척만 하고 물건을 팔려고 했는데 결국 어디로 돌아온 상태냐면 본질, 수업 이걸로 보답을 드리는 수업으로 지금 매일매일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PJ 수리논술 팀은 다 이런 마인드로 아직도 공부를 하고 계시고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입결을 그냥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아이들의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제가 준비한 대로 지금 말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저를 여기 지금 팔러 왔고요. 그리고 딱 장점, 단점, 단점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장점 그리고 특징 이것 말하고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아마 이따가 중요한 이제 그걸 들으시려면 이제 좀 체력도 필요하실 텐데 일단 거기 써 있는 대로 거기 사진이 접니다. 근데 이제 네 사진이 저예요. 근데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언제 한번 머리를 길러보겠나 해서 기르고 있는 중인데 우리 어머니도 자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양력은 그렇고요. 이제 뭐 그 내용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써놨습니다. 수학 전공자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머님.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합격 수기가 있는데. 합격 수기 이제 합격생들이 참 많은데 그거를 여기서 자랑하는 건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좀 쑥스럽지만 붙여놨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머님. 자 이제 제 수업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반은 1, 2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반이고요. 서성안을 목표로 하는데 뭐 약간 그 밑에도 그 위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념 수업은 한 주에 한 가지에서 두 가지 테마 정도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가능한 한 교과 과정 내에서 수업을 하려고 하나 이게 이제 대학 수학도 좀 쓰이면 저는 그것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제 잘난 척 하려고 대학교 수학 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제시문에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걸 보고 좀 쫄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그래서 쫄지 말라고 모든 내용을 다 본 적 있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하고 논제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빨간 펜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요약하게 시킵니다. 아이들 정말 대단합니다. 문제 풀라 그러면 읽지도 않고 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툭 찔러서 너 지금 뭐 풀고 있니? 그럼 본인도 모릅니다. 이게 논술은 되게 중요한 게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용하지 않으면 빵점입니다. 그래서 빨간 펜으로 요약하게 시킵니다. 물론 좀 꼰대스럽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이제 합격생들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 부분은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답안지 작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타이머를 갖다 놓고 실제 시험 시간에 딱 맞게끔 진행을 하고요. 그 시간 안에 작성을 하도록 하고 못한 것들은 일단은
걷고 난 후에 다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서 좀 최대한 현실성 있게 맞추도록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삭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이제 처음에 초벌 첨삭은 저희 전문 조교가 하고 다시 재벌 첨삭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그 재벌 첨삭한 걸 갖고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너 이렇게 쓰면 안 돼 또는 너 이거는 좋았어 라는 걸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채점 기준화는 서강대 아시죠? 서강대가 채점 기준화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학교를 기준으로 채점 기준화를 잡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육론술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정된 친구들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어떤 학교를 쓸지 모르면 가장 강한 제한 조건이 있는 그런 학교를 기준 맞추는 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떨리네요. 그 다음에 원서 상담은 일단 6,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니까는 절대로 전 희망 고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주 상향으로 써오는 친구들 보면 좀 약간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 9월에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수능 때 무조건 올릴 거예요. 이런 말은 저는 거기서는 일단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수능으로 갈 수 있고 학종으로 갈 수 있는 학교에서 조금 위 학교를 학과까지 제가 다 정해 드립니다. 물론 제가 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쓰는 건 아닌데 최대한 추천을 그런 식으로 하고 근데 이제 서성한 같은 경우는 좀 쓰다 보면은 겹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겹치는 일정도 있고 해서 한 장 정도 남으면 그때는 소신 지원을 하게 해 드립니다. 최대한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학교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 확통과 여기 보고 있는 건 제가 쓴 겁니다. 사실 확통과 기하는 이제 필요한 학생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사실은 개념이 많이 이제 날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면 개념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반은 진도를 다른 반보다는 1, 2주 앞서서 끝냅니다. 그 이유는 교재에 충실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총정리. 아이들이 선행을 해보면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상당히 리셋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보고 나면 중간고사 내용을 잊어먹어요. 그래서 앞부분 잊어먹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걸로 총정리를 다시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수업은 어떤 학교를 들으면 좋을지 일정이 겹쳤을 때는 어떤 거 듣는 게 좋은지까지 이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고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좀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현장에서 다른 건 모릅니다. 아이들이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이라는 건 그 정도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면 이 아이의 인생이 5도라도 바뀔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아이들 공부가 제일 안 될 시기인데 어머니들도 학생들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인사드리기 전에 요 유인물 우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쪽수가 다 잘 나와 있나요? 그래서 우선 모든 슬라이드가 다 여기 있진 않은데 제가 필요할 때는 몇 쪽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 때만 같이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계속 화면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성학원에서 논술 수석 연구원으로 있었고 지금 현재는 메가스터디하고 대성학원 논술 출제위원으로 있고 PJ학원 논술 대표 강사인 유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문과 논술은 한 1995년부터 시작됐고, 그래서 수리 논술이 2004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리 논술만 수업하고 수리 논술만 연구하고 있는 유창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논술 이제 바뀐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 거고 지금 현재는 뭐 저희가 광고보다도 논술이 이런 게 좀 바뀌었구나. 그다음에
며칠 전에 다 이제 저희 논술 날짜 다 나온 건 아시나요? 예, 논술 시험 보는 날짜가 이제 흔히 말하는 대진표죠. 대진표가 다 나와서 어떤 식으로 좀 원서 쓰는 게 좋은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오늘 좀 정보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설명드릴 게 저희 육모 이제 어제 봤잖아요. 육모 봤으면 저희가 이제 육모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대학을 갈지를 대충 좀 가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시 이게 만약에 수능 점수가 저희는 당연히 오른다고 생각하시죠. 뭐 오를 거다 뭐 이렇게 하지만 또 큰 애를 키워보신 분은 떨어질 거다라고 또 믿고 계신 분도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어쨌든 육모 성적으로 했을 때 우리 학생이 이제 어느 정도 대학을 가는지 예를 들어 뭐 동국대 정도 갈 수 있다 이러면 논술로는 그거보다 좀 더 높게 뭐 경희대 간다거나 뭐 시립대를 간다거나 연대고대를 간다거나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논술로 이제 어느 정도 논술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원서를 쓰지 이걸 뭔가 되려면 정시로 언제 어느 정도 대학을 갈지를 이제 판가름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수시 원서 흡수는 혹시 어느 사이트에서 하시는지 아시나요? 대학교 가서 하면 되지 아니죠. 대학교 아닙니다. 어디죠? 그렇죠. 진학사랑 UA랑 두 군데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대행을 정부를 대행해서 요 사이트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제가 이제 하나를 이게 혹시 재수행 학생이나 재수행을 둔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했으면 올해 되겠지 이러면 안 돼요. 1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1년.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제 이 가입을 했는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진학사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부에 진학사 이렇게 했지만 거기는 슬라이드는 아직 없습니다. 진학사에서 들어가서 우선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을 하시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이제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6월 모평 점수 수능 때 몇 점으로 바뀔까? 했더니 제가 이제 가상으로 좀 넣어봤더니 떨어지더라고요. 점수가.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는 아닌데 약간씩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시 합격 예측이라고 보시나요? 예, 여기에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냐면 추천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 점수를 넣고 그러면 먼저 요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점수로 대충 정시로는 어느 정도 대학까지 해서 추천 대학.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국어 80점, 그 다음에 수학 75점, 그 다음에 영어 2등급, 그 다음에 사탐을 생륜 사문 했다고 치고 40점, 40점 이렇게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80, 75, 영어 2등급, 탐구를 40, 40 이렇게 했더니 추천해줘 했더니 추천 대학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디 나왔냐면 광운, 국민, 덕성, 성신, 숙명. 요걸 근데 제가 남학생인데 이제 우선 숙명 이렇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클릭해서 들어가면 원래 점수가 작년에 몇 점인데 이렇게 됐어를 좀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논술로 이제 어느 정도 대학 가야지 좀 잘 갈 수 있냐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으려면 요 정도는 아셔야 이제 될 것 같아서 우선 먼저 무료니까 한번 어차피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UA하고 진학사는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9월 3일에 또 모평이 있는 거 아시죠? 모평을 끝나자마자 9월 8일날 저희가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건 논술뿐만 아니라 수시 전체. 그래서 9월 8일이 월요일이요. 8, 9, 10, 11, 12 일까지 논술 원서 접수 기간. 그럼 요게 끝나면 그러니까 9월 10일날 이제 원서 접수가 그럼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끝내고 나면 요게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아직 안 찍으셔야 됩니다. 뒤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세대가 논술 언제 보죠? 날짜가 금방입니다. 저희가 논술 원서 접수 아니면 수시 어쨌든 학종이든 교과든 원서 접수 끝나자마자 이 뒤에 있으니까 이제 안 찍으셔도 되고 9월 27일 날 연대, 시립대, 성신여대 시험이 벌써 봐요. 벌써 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을지대하고 홍대도 보고 작년과 달라진 게 뒤에 가서 다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잠깐만 보시면 됩니다. 10월 19일 날 단국대가 원래 수능 이후에 봤거든요. 올해는 수능 이전에 시험 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원서 접수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험이 있다. 뭐 이 정도 정보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좀 바뀐 거 이제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는 없어요. 어떤 설명만 드리시면 되는 게 당연히 인문계열은 당연히 인문논술 본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수리논술 보는 게 맞는데 왜 이 얘기 하느냐 이게 올해 작년하고 올해 이제 해서 총 바뀐 대학이 세 개. 뭐냐면
자, 우선 성균관대 얘기 들으셨죠? 예,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자, 인문계열이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국어국문과 가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인문논술을 보는 게 맞는데 뭐도 볼 수 있다? 수리논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과가 있냐 이것도 좀 말씀드릴 거고 또 반대로 자연계열이에요. 자연계열이면 예를 들어 우리 학생은 건축을 가려고 하는데 건축 가려면 당연히 무슨 논술 봐야 돼요? 수리논술 봐야 되는데 인문논술을 보는 학과도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게 처음 생긴 거예요. 처음 생긴 거고 이런 게 있고 그럼 어떤 게 있냐? 자, 먼저 볼게요. 글로벌 융합학부. 이건 좀 애매하니까. 사회과학 계열은 문과인가요? 이과인가요? 문과죠. 그 다음에 경영학과는 문과입니다. 그럼 글로벌 리더 경제, 글로벌 경영 들어보셨죠? 싹 다 당연히 문과 논술을 보는 게 맞는데 올해는 뭐가 생겼다? 수리 논술이 생겼어요. 이걸 이제 잘 활용을 하세요. 이게 시험 보는 날짜가 전혀 다르거든요. 맨 뒤에 가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성균관대는 이럴 수도 있구나 정도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전자전기는 당연히 공대죠. 공대니까 당연히 수리 논술을 보는 게 맞는데 무슨 논술을 봐도 된다? 어논술도 봐도 된다가 올해 새로 생긴 거. 우선 요거 정도 알고 계시고 그럼 저희는 이제 언어논술을 본 학생은 거의 없죠. 저희 보시다시피 막 띄어쓰기도 안 되잖아요. 저희 학생들 맞춤편 엉망입니다. 정말 엉망이라서 언어논술은 아예 안 되고 저희가 지금 노릴 건 당연히 자연계열은 수리논술을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앞에 봤던 잘하면 그냥 문과로 돌려볼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문과로 돌려볼까 이것도 한번 맨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설명 자세히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국대 자유전공도 요런 형태입니다. 아직 계속 슬라이드만 보시면 됩니다. 요 자유전공 앞에 건국대 자유전공은 이걸 빼고 건국대 자유전공은 문과논술 플러스 수리논술 이게 아니라 앞에 뭐라 붙어 있죠? KU 자유전공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수리논술, 그럼 문과논술 나오고 수리논술이면 수리논술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시험 범위는. 생각이. 당연히 수원, 수투, 미적은 이과 학생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죠. 학통. 그래서 이게 수리논술의 시험 범위가 수학, 수원, 수투입니다. 요까지가 다요. 그럼 문과 범위죠. 문과 범위입니다. 그래서 KU 자유전공은 수리논술인데 수학에서 특히 미적이 좀 약한 학생은 한번 노려볼 만도 한데 근데 그 전에 우선 뭐가 돼야 돼요? 띄어쓰기 돼야 돼요. 우선은 인문논술이 돼야지 뭔가 보통 학생들이 작년에 이제 시작됐는데 작년에 어떻게 됐냐면 저희 반 학생이 선생님 저 미적이 안 돼서 건국대 쓰려고 하는데 그냥 KU 자유전공 쓸게요. 그럼 미적이 안 돼서 쓸게요는 좋은데 이건 되니? 그럼 그냥 한글이니까 하면 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과적인 소양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건대 KU 자유전공인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방금 뭐라고요? KU 자유전공은 인문 플러스 수리고 공과 자유전공, 이과 자유전공, 생명 자유전공은 그냥 수리 논술입니다.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유전공만 있는 게 아니라 KU 자유전공만 이렇다는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 요거는. 근데 올해 새로 낸 거. 세종대는 지금 관심 없으시죠, 아직은. 이게 한 9모쯤 지나야 이제 세종대라는데, 세종대도 가까워 이러면서 이제. 지금은 뭐 세종대 큰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바뀌어서. 세종대 자유전공은 똑같습니다. 인문논술, 수리논술인데. 그러면 수리논술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면 될까요? 당연히 수학의 수원, 수투. 아니면 확통 정도 들어가면 딱이잖아요. 근데 이 시험 범위가 우선 어떻게 나왔냐면 요렇게로 나왔어요. 이상합니다. 우선 뒤에 안 보이시는 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학, 수원, 그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수투가 되는데 미적입니다. 미적. 그럼 이걸 자 이제 그럼 세종대 자유전공은 문과가 쓸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이 이제 인문논술이 좀 안 돼도 써볼 만하죠. 너무 안 되지 않는 한은. 우선. 그래서 세종대 자유전공은 수리논술의 시험 범위가 특이하게 수투가 아니라 미적분이 나왔다. 그러면 문과 학생 중에 수학을 좀 잘하는데 아무리 잘해도 미적분은 아예 공부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한양대 상경계열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인데, 그럼 상경계열이니까 당연히 이 학생은 문과 학생들이 쓸 거잖아요. 근데 현재 시험 범위는 어떻다? 시험 범위는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양대 상경계열은 누가 써야 돼요? 그렇죠. 이과 학생이 유리하잖아요. 자,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실제 나오는 건 수원, 수투, 확통입니다. 확통이에요. 그럼 이제 저희는 다 이과 학부모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양대는 문과 학부모님들이 많이 쓰면 저희한테는 불리하잖아요. 그럼 문과 학부모님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아, 기하하고 미적분 나와서 어떻게? 말하실 준비 됐나요? 다시. 한양대는 상경계열은 문과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문과 학생이. 왜냐하면 실제로 출제는 수원, 수투, 확통만 여태까지 나왔어요. 근데 학교에서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미적분, 기하도 나올 수 있어라고 여전히 공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학부모님들한테 뭐라고 저희는 계속 한양대 상경계열은 미적분, 기하도 시험 범위니까 쓰지 마. 딴 데 써. 그럼 저희는 쓰면 되죠. 문과 학생들이 많이 없으면 요게 좀 약해도 되니까. 그래서 한양대는 요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좀 바뀐 부분이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도 중요한데 이제부터 저희 거기 있습니다. 거기 1쪽에 잘 나와 있는데, 자, 수능 최저가 좀 특이한 것만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특이한 게 요 빨간 대학들은 약간 특이합니다. 요거 같이 저희 한 3월 달에도 같이 연습 한번 해봤는데 오늘도 한번 같이 연습을 좀 해볼게요. 왜냐면 건대는 어떻게 돼 있죠? 건대는 국수 0, 탐 가로 열고 한 개면 한 과목 들어가 이 얘기입니다. 한 과목. 그 다음에 두 개의 영역 등급합 5. 그럼 경희대는 어떻게 했죠? 국수 0, 두 개면 두 개 평균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좀 계속 또 내려오면 국민대는 어떻게 돼 있죠? 국민대는 국수 0, 제가 탐이라 안 돼 있고 과라고 돼 있죠. 과라고 돼 있다는 말은 사탐을 못 넣어 이런 얘기입니다. 못 넣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니까 계속 1페이지에 있는 요걸 계속 보시면서 제가 이제 같이 슬라이드로 한번 연습 좀 한 몇 개 좀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뒤로 넘기지 마시고 계속 거기 1페이지만 한번 보시면서, 자, 우선 건대 최저가 됐나요 안 됐나요? 요거 한번 보십시오. 답은 뒤에 있긴 있습니다. 뒤에 답을 보지 마시고 1쪽만 보시면서 건대 통과가 됐나요 안 됐나요? OX 5죠. 뭐뭐 하면 되죠? 이 학생은 그렇죠. 탐구 아무거나 하고 영어 해서 두 개 등급합 5니까 건대는 두 개 등급합 5라고 돼 있으니까 저희 외울 필요는 없고 1쪽에 보면 되니까. 그러면 건대는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경희대 됐나요 안 됐나요? 자, 경희대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된 건데 작년부터 바뀌어서 경희대는 어떻게 돼 있죠? 두 개 등급합 5긴 한데 탐구를 만약에 넣는다면 어떻다? 두 개를 평균 내야 되죠. 그러니까 3 더하기 2.5니까 두 개 더하면 5.5니까 통과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화여대 또 특이합니다. 이화여대 어떻게 적혀 있죠? 1쪽을 계속 보시면서 이화여대. 그렇죠. 수학을 반드시 포함입니다. 그럼 이 학생은 이미 탈락인 거예요. 이미 탈락.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두 개 등급하고 5가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수학을 포함해서 두 개 등급하고 2대는 안 되는 학생이고 이 학생은. 그다음에 서강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서강대 어떻게 적혀 있죠? 그냥 3합 7. 그럼 됐나요 안 됐나요? 뭐뭐 하면 되죠? 국어, 영어, 탐구. 서강대는 통과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성균관대. 요는 3년 전에 이제 바뀐 겁니다. 저희가 3년 전. 성균관대는 통과가,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세 개를 더해봤자 안 되니까. 근데 영어, 탐구를 더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학이 성균관대. 그래서 이거 설명회를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균관대만 유일하게 탐 이게 4탐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대학이 성균관 유일한 대학입니다. 유일한 대학. 그래서 탐구를 따로 해서 성균관 통과고 뒤에 답은 다 있습니다. 그냥 중앙대 한번 보십시오. 중앙대 3합 6 하니까 이렇게 더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3, 1, 2 이렇게 더하면 합이 6이니까 통과. 이건 이렇게 되는 대학은 어디가 유리하다고요? 성균관대가 유일하다. 그러면 여기는 3, 3, 1 해서 3합 7이니까 서강대는 됐지만 중앙대는 통과가 안 된 거죠. 안 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요렇게 옮겨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중앙대는 거기 뭐라고 적혀있죠? 우리 1쪽에. 그렇죠. 영어 2등급을 1등급 하니까 국어 탐 영어 2가 몇 등급 되는 거예요? 1. 그 다음에 탐구 하나 2 하니까 3, 1, 2면 합이 6이니까 통과가 되었다. 그래서 이 학생은 통과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대는 지금 뭐라고 적혀있죠?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항상 여쭤보잖아요. 자, 3등급은? 그렇죠. 이제는 좀, 예. 그래서 여기 영어 2등급을 1등급 하면 3등급은 2등급, 4등급은 3등급 아니죠? 아닙니다. 중앙대는 영어 1등급은 1등급, 2등급은 그렇죠. 3등급은 그렇죠. 3, 4등급은 4, 됐죠. 5등급은 5. 영어 2만 1로 올려줍니다. 영어 2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국민대 올해 이제 새로 들어와서 됐나요, 안 됐나요? 국민대. 국민은 어떻게 적히죠? 2개 등급 합 6 되나요, 안 되나요? 2개 등급 합 5 되지 않습니까? 벌써.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해도 안 되죠. 이렇게 더해도. 예, 그래서 국민대는 탐구를 만약에 넣는다면 반드시 뭘 넣어야 된다? 과탐을 넣어야 된다. 과탐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학생은 국민대는 최저가 오히려 안 된 학생입니다. 다른 대학은 되지만 국민대는 최저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최저 맞추는 게 좀 전에 저희가 봤잖아요. 경희대. 경희대는 얼마였죠? 2개 등급 합 5였잖아요. 자, 이거 2개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2024학년도 때는 2개 등급 합 5인데 건국대처럼 과학 2개 평균이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2개 등급 합 5. 자, 그러면 경희대인데 아무거나 2개 등급 합 5. 뒤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몇 쪽에 넣었냐면 6쪽에 있습니다. 뒤에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6쪽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때는 2024학년도 때는 2개 등급 합 5인데 과학 평균 아닐 때예요. 아무거나 2개 등급 합 5인데 그래도 맞춤 비율, 이게 맞춤 비율인데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거의 40%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2개 등급 합 5임에도 불구하고 경희대 정도 원서 쓴 학생인데 맞춤 비율이 한 4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즉 60%는 다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최저 못 맞추는 게, 최저를 맞추는 게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작년에 어떻게 됐죠? 이제 이게 2개 등급 합 5인데 올렸죠. 과학 2개 평균. 이게 작년부터 바뀐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건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40%좀 안 맞춘 학생이 40%좀 안 되네. 자, 그다음 이게 실제 작년 보시면 더 떨어졌죠. 2개 등급 합 5인데 과연 이게 과탐 2개 평균하면 얼마나 못 맞출까? 저희도 이제 좀 관심이 있었는데 보시면 심한과는 이런 데 보시면 융합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맞춤 비율이 엄청났죠. 스마트팜, 제가 작년에도 스마트팜 막 이런 얘기했는데 스마트팜 이름이 괜찮나요? 앞에 스마트인데? 저희는 스마트에 뭔가 생각이 있지만 학생들은 뭐에 생각? 그렇죠. 팜이죠. 팜. 농부. 팜인 거예요. 팜.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을 잘 안 하는데 작년에 맞춤 비율이 2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5%가 못 맞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를? 2개 등급하고 5를. 그러니까 그만큼 최저를 맞추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고. 자, 이건 동국대입니다. 이것도 작년 결과. 여기 이제 항목이 없는데 뭡니까 할 때 여기 적혀 있는 요게 경쟁률. 그러면 바이오는 25대1, 26대1, 29대1, 25대1, 33대1인데 옆에 얘는 뭘까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 통과한 학생 해봤더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국대가 어떻게 됐었죠? 2개 등급 합 옵니다. 여전히.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한 4분의 1밖에 안 살아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한 75%는 2개 등급 합 5 하면 다 사라진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세종대. 세종대는 2개 등급 합 5예요 또. 그럼 세종대도 2합 5, 경희대도 2합 5, 건국대도 2합 5, 숭실대도 2합 5. 근데 세종대가 2합 5. 어떻게 될까요? 경쟁률이 더 떨어지겠죠. 그럼 학교에서 발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민망하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실질 경쟁률을 발표를 안 해요. 세종대는. 그래서 이 2합 5만 맞춰도 세종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통 한 5대1 미만 이렇게 보죠. 보통 학교에서 정확하게 공개는 안 하지만 저희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게 동국대도 저렇게 되니 세종대는 한 4대1, 3대1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볼게.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학과는 요즘 어떤 학과가 좀 제일 좋죠? 핫한 학과가 컴퓨터 AI 쪽이잖아요. 이게 다 그쪽으로 많이 몰립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있는 스마트 생명산업융합, 컴퓨터공, 건축공, 환경융합 이 4개 학과를 한번 볼게요. 여기 점수가 나뉘는 게 좀 헷갈리니까 실제 100점 만점에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 쳤어요. 산업융합은 100점 만점에 39. 이게 합격자 평균이에요. 그것도. 39, 36, 37, 컴퓨터는 57이에요. 그럼 자, 우리 학생이 시험 치러 갔는데 40점을 맞췄어요. 근데 환경융합 썼다 그럼 이 학생은 합격. 근데 40점 맞췄는데 컴퓨터 공 쓰면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학과 선택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보다 더 못한 저 학생이 어떻게 세종대 붙었지? 세종대 붙었지 여기 학생들이 세종대만 관심 있지 무슨 과 붙었는지는 그때 가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세종대 붙은 거예요. 근데 떨어진 학생은 컴공 써서 컴퓨터공학과 써서 이 학생이 50점 받았지만 떨어졌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학과 선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럼 다른 대학도 한번 봐드릴게요. 자, 우선 경희대 뒤에 잘 안 보이시면 그것도 뒤에 있습니다. 경희대는 8쪽에 있습니다. 8쪽 윗 슬라이드 보시면 자 크게 두 개만 경희대는 똑같은 시험지예요. 똑같이 다 같이 시험 칩니다. 경희대는 오전 오후가 없으니까 똑같은 시험지예요. 자 컴공 합격자 평균 몇 점이죠? 92. 여기는 식품생명은 쫙 가시면 63. 이게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학과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 합격을 하려면.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을 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는 뭐 이미 저희 반 여기 학부모님도 계시고 이미 이제 작년에 이제 들었던 학생이 이제 다시 좀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뭐 계신 분도 아까 이제 제가 뵙고 했는데 한 명 한 명 다 제가 이제 저희 반 학생 학부모님들 저희가 6월 말에 저희 상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명 한 명마다 대학도 우선 저희가 정해드리지만 학과도 그래서 만약에 학과는 제 학생은 그래도 학과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요. 선생님 저 무조건 전자공학과 쓸게요. 저는 무조건 화생공 쓰겠습니다. 이런데 재수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오자마자 작년에 분명히 자기는 컴공 아니면 안 간다 썼어요. 근데 올해 갑자기 선생님 아무 때나 괜찮아요. 정말 아무 때나 괜찮아요. 그래서 너 정말 물리 괜찮니? 물리는 빼고 이런 학생이 있고 이런 학생이 있고 물리도 괜찮아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물리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과 선택도 대학도 잘 봐야 되지만 학과도 상당히 중요하다. 뭐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한양대. 자 이제 요 좀 주의하셔야 돼요. 한양대는 8쪽에 있는데 자 한양대만 제가 예를 이제 마지막 들겠습니다. 우선 건설환경 몇 점이라 적혀 있죠 이게? 91.25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공학과 몇 점 적혀 있죠? 68.3이라 적혀 있어요. 그러면 건설환경보다 산업공학과가 훨씬 더 합격하기가 쉽군 이라고만 보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이것도 실제로 오전하고 시험지가 다르면 시험지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또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다른 대학도 보실 때 항상 이렇게 같이 요만큼 끼리는 같은 시험지 또 이만큼 끼리는 같은 시험지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단순하게 학과 보고 점수 보고 누가 더 어렵네 이게 아니라 같이. 근데 앞에 봤던 경희대는 오전 오후가 없거든요. 싹 다 똑같은 시험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셔도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과 보실 때 시험지가 다른지 같은지도 꼭 확인 한번 하시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내신은 논술에 크게 중요하진 않다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아시는데 그래도 내신을 이제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더 바뀌었어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논술 반영 비율이 논술이 100%에서 논술이 60%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40% 들어가는 학교가 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올해는 빠지고 100%가 확 늘었죠. 이제 논술만 보아. 이제 이건 내신 아예 안 봐요. 하면 내신을 그나마 이제 많이 보는 게 이게 논술 70%니까 내신이 몇 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30%. 그럼 요 대학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세종대, 인하대, 중앙대만 제가 한번 보면 어떻게 되면
우선 세종대는 자 내신이 1등급이다 하면 저희가 논술이 몇 프로였죠? 앞에서 논술이 70%. 그럼 내신이 30%라서 제가 1등급은 30점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까지 괜찮죠? 괜찮습니다. 그다음 인하대는 어떻게 되죠? 인하대는 거의 한 6등급 나와도 괜찮죠? 괜찮고 그다음에 중앙대는 7등급 정도 나와도 괜찮죠?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구나. 그래서 논술에서 내신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게 30%니까. 이까지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학생이 몇 등급입니까? 물으면 저희 한 4.5등급요. 그럼 이때 고민하는 거예요. 자, 4.5등급요? 이러면 세종대 할 때 몇 점이 반영될까요? 그럼 4.5는 좀 애매하니까 4.4로 할게요. 4.4. 4.4는 4에 더 가까우니까 28.5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28이나 27.5쯤 이렇게 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애는 분명히 4.78인데 그럼 4.78은 여기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자, 뭐냐면 어떻게 반영하냐면 자, 제가 예를 들게요. 자, 우리 학생이 고1부터 고3 1학기까지 전과목을 다 5등급 제가 6개만 적혀 있지만 전과목 다 5등급이라고 칠게요. 모든 과목이 5 받았어요. 그럼 너 평균 몇 등급이냐 하면 이 학생이 저 5등급요. 그러면 몇 점 반영되죠? 세종대 할 때? 27. 요 말이 맞아요. 맞는데 자 다른 예를 들게요. 37 전과목을 다 37을 받으면 이 학생은 평균 등급 몇 등급이죠? 그래도 5등급이죠. 3하고 7하고 더하면 10이니까 나누기 아니면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몇 점이 들어가느냐 하면 몇 점이 들어가죠? 27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논술뿐만 아니라 학종을 가든 아니면 학생부 교과를 가든 어떻게 하냐면 3 있죠. 3에 해당 몇 점이죠? 29.4 플러스 7 21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 그럼 만약에 선생님 저희 애는 1 2 3 4 5 6이면 30 요거 다 더해서 나누기 6이 실제로 반영되는 점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내신할 때 왜 우리 애는 4.7인데 왜 여기 없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계산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거랑 그 다음에 7이니까 21을 다 29.4 플러스 21 플러스 29.4 21 29.4 21 나누기 6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이제 방금 하시듯이 처음 들으시죠 거의. 왜 이걸 이렇게 잘 설명을 안 해줄까? 다시 볼게요. 자, 3 나오면 몇 등급이죠? 29.4예요. 근데 우리 학생이 24 받았어요. 그럼 실제로는 이거 플러스 29.7 플러스 28.5 뭔지 아시죠? 나누기 6 해서 계산해봤자 비슷한 거예요. 얼추. 그래서 우리 학생이 보통 너 몇 등급이니? 저 4.3등급요. 그러면 4.3이면 얘랑 사이쯤 해서 한 28점쯤 되겠군 하셔도 괜찮다. 근데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뭐 1등급도 있고 갑자기 8등급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일일이 하나씩 다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3, 4, 5가 골고루 있어. 그러면 3, 4, 5 골고루 있으면 우리 학생이 4등급이네. 그럼 28.5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 그 정도 이해 가셨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내신은 됐고 자 이제 출제 범위인데 출제 범위는 저희 프린트에 자 11쪽이 있습니다. 11쪽 자 여기 보시면 자 수원 수투만 시험 범위인 곳이 저희가 이제 여기서 그래도 좀 눈에 띄는 대학이 어느 대학이 보이죠? 건대 자유전공 기억나시나요? 건대 자유전공 앞에 뭐가 붙어 있었죠? KU 자유전공만 문과논술 나오고 수리논술 나오는데 수리논술의 범위가 수원수투 미적도 안 나오는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쭉 없고 그 다음 성균관대 뭐 이렇게 정도가 여기 관심 있는 대학일 거고 그 다음은 제 세종대 자유전공 기억나시나요? 특이하게 세종대 자유전공만 수원 미적 수투가 아니라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대부분 관심 있는 대학은 다 어디 있죠? 맨 아래 있잖아요. 예. 뭐 의치안을 빼고 나면 건국, 경희, 고려, 그 다음에 동국, 서강. 저희 여기
그래도 저희 목동에서 마지노선은 어디죠? 그래도 홍익 맞죠? 홍익. 홍익도 원래 관심 없었잖아요, 저희는. 근데 이제 고3쯤 되면 가까워가 저희 이제 홍대 가까워 이러면서 이제 홍대가 저희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일 텐데 여기까지 보시면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그러니까 확통하고 기하를 우선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최근에 경향은 확통은 조금 쉬워졌습니다. 확통은 쉬워졌어요. 그래서 보통 대치동 같은 경우는 학통을 5월달에 수업합니다. 5월달. 그럼 5월달에 수업하면 학생들이 다 듣겠죠. 우선 쭉 들을 텐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까먹죠. 다 까먹습니다. 5월달 들으면 6월, 7월, 8월, 9월, 그냥 10월달에 시험 보잖아요.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학통을 항상 9월에 합니다. 9월. 그래서 9월에 해도 됩니까 할 때 학통은 정말 기본 개념 위주로만 지금 출제되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어려워진 건 기하예요, 기하. 기하는 원래는 저희가 2차 곡선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2차 곡선, 타원폼을 쓴 쌍곡선. 거기 위주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하는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 했는데 차츰차츰 벡터도 나와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공간도형도 많이 나옵니다. 공간도형.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 여기 몇몇 있지만 삼수선 정리 또는 정사형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게 실제 벡터를 기하를 수능으로 하는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논술로 저희가 연대부터 시작해서 홍대까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연고, 서성한, 중경, 외시, 건동, 홍에서 성균관대만 딱 빼고 나면 다 기하 학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의 마지노선인 홍대까지 가려면 기하 학통을 해야 되는데 기하 학통 중에 뭐가 더 어렵다? 기하가 훨씬 어렵게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기하 준비가 좀 더 잘 돼 있어야 된다. 기하 준비가. 자, 그러면 학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 이제 좀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 출제 방식. 자, 우선 요것도 제가 뒤에 있습니다. 그냥 앞에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요게 수능 문제거든요. 이게 수능 문제고 수능 30번이고 요게 연대 기출인데 거의 수능 문제를 이걸 거의 똑같아.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얘는 풀이 과정을 적는 거고 얘는 풀이 과정 없이 그냥 답만 나오는 이렇게 수능형도 있고 이게 수능 문제인데 답안 작성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도 있고. 그럼 요게 연대 기출인데 이것도 이거 잘 보시면 이 기호 하나 다 분석을 해야 돼요. 또 학생들이 이걸 보고 이게 이런 의미군 이런 걸 다 분석하는 분석형도 있고 난 집에 와서 이제 학생들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시문이고 서강대인데 뒤에 요것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뒤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게 구간이 있음을 보이시오, 성립함을 보이시오, 뭐뭐임을 보이시오. 이걸 좀 쉬운 말로 뭐죠? 증명하시오죠. 증명형도 있습니다. 증명형도 있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뭐 같은 경우도 증명 여기도 보이시오 이렇게 나왔고 저희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양대. 다른 대학과 달리 서강대는 뭐가 있죠? 여기 제시문이 있는데 한양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문제입니다. 그냥 옛날 말로 그냥 본고사 같은 그런 문제. 그냥 문제입니다. 그렇게 그냥 계산형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이건 한양대랑 정반대죠. 이게 다 뭐죠? 이게 지금 있는 게 싹 다 제시문입니다. 싹 다 제시문. 그래서 제시문을 이렇게 길게 나오는 제시문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시문형은 어떤 학생한테 유리할까요? 당연히 수학을 잘하면 좋은데 수학은 좀 안 되는데 국어 비문학을 좀 잘하는 학생. 그러니까 답이 한 반쯤은 제시문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국어 비문학을 잘하는데 수학은 좀 한 4등급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런 대학에 원서를 쓰면 또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도 있고 이것도 제시문이에요. 아직 제시문인데 수학 제시문이에요. 그러니까 국어에서는 경험 못하는 국어에서는 그나마 과학 제시문, 경제 제시문 나오는데 이런 수학 제시문은 학생들이 본 적이 없거든요. 다 제시문이에요. 근데 답은 반쯤 여기 있다. 반쯤. 그래서 이런 대학도 있고 아직까지 제시문이에요. 여기까지. 다. 제시문이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제시문이고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답이 여기 있다니까요. 있다. 그래서 그렇고 제시문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가 서성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서성한. 이게 어떤 학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성한을 묶어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 보통
우리 학생은 한 논술로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했더니 논술쌤이 우리 학생 한 서성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분석이 잘 안 돼 있는 선생님입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 기출인데 한양대하고 서강대하고 성균관대는 문제의 스타일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시 한번 작년 거로 실제 가장 따끈따끈한 기출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한양대는 한양대 맞는 학생이 있고 서강대 맞는 학생이 있고 성균은 성균이 맞는 학생이 있고 정말 수학 잘하면 다 맞겠죠. 근데 그 학생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대충 논술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성한쯤 갈 수 있습니다는 논술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우선 한양대 재시문 없죠. 그냥 계산입니다. 그냥 계산. 이게 작년 기출. 자 이게 서강대 재시문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증감을 보이시오, 구하시오도 있고 뭐뭐 범위를 구하시오. 이건 증명도 있고 범위를 구하자 이런 것도 약간의 증명이고 계산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 다음 서강대 또 보면 이만큼이 재시문이고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 이것도 증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강대는 재시문이 길게 있으면서 증명도 나오고 계산도 하는 형태. 한양대는 그냥 순수 계산형태. 그러니까 한양대는 누구를 추천하냐면 처음 오면 답안 작성 못하는 남학생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답안 작성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답안 작성이 안 된다. 근데 머리는 좋아요. 그런 학생들이 붙는 게 한양대. 반대로 서강대는 그런 학생이 원서 쓰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 성균관대는요. 자 성균관대는 서강과 한양의 중간쯤 돼요. 한번 보면 재시문이 이렇게 있죠. 재시문인데 요 재시문 가지고 이 값을 계산하는데 이 계산값이 엄청 더럽습니다. 엄청 더러워요. 그래서 성균관대는 누가 잘하느냐? 계산도 잘하는데 계산에서 실수를 거의 안 하는 학생. 거의 안 하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최대한 실수 안 하는 학생들만 성균관대 저희가 원서 쓰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논술 이제 담당하는 쌤한테 우리 학생은 성균관대 잘 맞습니까? 근데 성균관대 잘 맞는 게 뭐지? 모른다. 그러면 그 쌤은 아직까지 분석이 잘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성균관대는 정말 계산을 하나 틀림없이 끝까지 잘 할 수 있으면 합격. 그 대신에 재시문 파악은 서강대처럼 완벽하게 좀 덜 돼도 괜찮다. 근데 앞에 있는 한양대는 정말 수학적 아이디어가 좋구나. 계산이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수학적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성균관대는 문제 파악은 쉬운데 계산이 너무 더럽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서성안의 대학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그래서 그 차이에 맞게끔 원서를 써야 된다. 넘어갈게요. 자, 서술 방식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서술 방식. 이건 저희가 뒤에 실어뒀죠. 있습니다. 서술 방식에서 자, 답안 예시 그거는요. 그거만 보시면 됩니다. 자, 서술 방식인데 이건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자, 공식 자, 여기 보면 교과서에서 배운 이건 아직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공식 사용할 땐 공식의 이름만 언급하고 단순 계산은 생략하며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문장으로 풀어서 쓰지 말고 수식으로만 서술하면 됩니다. 예요. 자, 실제 사례는 저희 거기 있으니까 요렇게 답안 작성이 나왔어요. 요 앞에 있는 1번, 2번, 3번 요거는 없어도 되는 실제 채점할 때 요 부분이 몇 점, 이 부분 몇 점, 이 부분 몇 점 이게 있는 거고 쭉 그냥 거의 수식 나열이죠. 요렇게 써도 괜찮아가 대부분 대학 지금. 그래서 은는이가 한글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수식만 정확하게 잘 보여주면 된다가 대부분 대학. 이거. 자, 뒤에 예시는 뒤에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중요한 말이라 좀 읽겠습니다. 풀이의 과정은 순차적으로 서술하되 필요한 경우에 수식 및 그림을 사용할 수 있으면 이제 중요한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수식은 반드시 문장 속에 포함시켜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실제 사례는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서술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서술을 할 만하거든요. 논술을 그렇게 많이 안 했다 하더라도 수학을 좀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수능만 해도 이런 서술은 좀 돼요. 그나마 되는데 한 번도 저희가 논술 준비를 안 한 학생이 이런 서술을 하라면 할 수 있는 학생이 아무도 없죠. 수능 수학 100점인 학생이 와도 이렇게는 서술 못한단 말이에요. 이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대학이 어디냐 하면 원래는 공개를 막 안 했는데 이런 대학이 오셨으니까 요 4개 대학은
무조건 저렇게 가야 돼요. 무조건. 서강, 성균, 동국, 인하.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은 나뉘죠. 아, 저긴 빼고 원서 써야지. 이런 분도 계시고, 저긴 써야겠는데 이런 분도 계실 건데,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한양대는 머리가 좋고 답안 작성 잘 못해. 근데 수학적 아이디어가 좋아. 괜찮잖아요. 근데 서술을 너무 잘해. 그러면 서강 성균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논술 날짜. 이제 이거 전략상 중요합니다. 요거. 자, 이제 18쪽. 요 얘기는 뭐 어디 가서도 이제 아직까지 이제 논술 날짜 다 정리가 안 됐을 거라 저희가 이제 엄청 빨리 지금 설명을 하는 편이라 자,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9월 27일 날 연대, 시립대, 성신여대 이렇게 보는데 뭐 연대 쓸 학생이 성신여대 쓴다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이때 겹쳤지만 뭐 겹치지 않은 효과죠. 실제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9월, 10월 달에는 뭐 그냥 시험 날짜가 좀 빠르다 이 정도고 실제로 겹쳐는 있지만 뭐 단국대, 을지대 같이 쓰는 친구 없을 것 같고 요 을지대 두 개가 있는 건 어떤 과는 요 날 보고 어떤 과는 이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홍대랑 을지대 같은 날짜 보지만 뭐 같이 둘 다 원서 쓸 수는 없으니까 거의 안 쓸 거니까 뭐 안 겹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이죠. 요 날 빈다 이제 요 날. 이날 중에 이제 하루만 나머지 날들은 저희 이제 실제로 수업 듣거나 저희 반 학생들만 그 나머지 날들은 더 할 거고 오늘은 여기서는 15일 가지고 하나만 제가 한번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5일 날 보시면 우선 건대가 시험 쳐요. 그 다음에 경희대는 의치한 약이니까 그냥 중위권 학생들 이건 빼고 그 다음 고대, 단국대 의치 이것도 빼고 그 다음 서강, 서울여대, 성균관대인데 제가 뭐라 적혀있죠 뒤에? 언어형은 나는 우리 학생은 전자공학과 쓰고 싶은데 전자공학과인데 문제를 언어 문제를 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원대, 숙명여대, 숭실대, 항공대 요게 이만큼 겹쳤는데 저희 어쨌든 원서는 아무리 써봤자 오전 오후로 잘 나누면 한 두 개. 그럼 이제 이게 작년과 달랐어요. 작년하고 이제 시간이 같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면 요거는 뒤에 제가 줬습니다.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어차피 논술 원서 6개를 쓰면 하루에 2개를 보는 날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쩔 수밖에 없이 한 2군데 하루에 2군데 써야 되는데 자 15일 날 보시면 자 우리 학생이 최상위권 학생이다 하면 자 어디 쓸까요 이제 우리 학생이 좀 상위권이다. 그렇죠. 오전에 고대 쓰고 그 다음 오후에 서강대나 아니면 뭐 건대 좋은 과거라 맞죠. 건대를 그냥 보험 삼아 쓴다거나 그러면 고대 오전에 원서 쓰고 시험 보고 와서 10시 20분 마치고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간다? 건국 서강으로 가면 되죠. 가면 됩니다. 근데 작년에는 자 건대 자유전공 KU 자유전공입니다. 그러면 KU 자유전공은 언어논술 나오니까 실제로 건대는 거의 이날 없다고 봐야 되죠. 이 시간에. 건대는 어디 있다고 봐야 되죠. 거의 건대는 자연계는 다 오후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오전에 있었어요. 재작년은 또 오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작년하고 비슷해진 거예요. 근데 자 우선 그래서 고대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레벨 학생은 어디 쓸까요? 이제 고대는 좀 이제 고대는 부담되니까 그렇죠. 건대, 서강대 쓸 수도 있고 근데 성균관대 쓰면 좋은데 언어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문과논술은 거의 안 본다고 했을 때 성균관대는 거의 안 쓴다고 보면 자연계 하는 학생은 어떻게 볼까요? 건대, 서강대가 시간 이거 7시입니다. 이건 20C입니다. 20. 예, D입니다. 앞에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뒤에 거는 시작 시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시고 19시입니다. 바뀌었어요. 작년보다.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대 시험 보고 시작 끝을 보지 마시고 시작만 보시면 돼요. 시작만. 그래서 건대 시험 치고 어디로 가면 되죠? 서강대로 가면 딱이죠. 이렇게 요 라인. 그 다음은 자, 그 다음 단계 학생은 어떻게 볼까요? 숭실, 숙명, 항공대 오전에 시험 치고 오후에 건대 가면 딱이죠. 요게 고담 레벨입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건대가 2합 5였죠. 숭실대 2합 5, 숙명여대 2합 5, 항공대는 2합 6입니다. 우선 최장립 기준이. 그럼 자, 저희가 이제 2합 5쯤 상위권 학생은 앞에 보신 것처럼 뭐 고대 쓰고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은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그냥 그래도 이제 좀 잘하는 학생이니까 오케이인데
뭔가 그래도 이제 성적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든 인솔을 좀 하려고 한다 하면 어쨌든 이렇게 원서를 쓸 거라는 얘기죠. 거의 다. 그럼 여기서 자 이하보 되는 학생한테 너 숭실대 쓸래? 숙명여대 쓸래? 항공대 쓸래? 하면 어디 쓸까요? 그나마 숭실대 쓰죠. 그럼 숙명여대는 숙명여대 괜찮은데? 근데 여학생들이 요즘 안 쓰죠. 여대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럼 남학생은 못 가요. 여학생은 안 가요. 그럼 누가 가느냐? 안 가죠.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어떻게 되면 이 건대가 어디 있었냐면 건대가 아침에 있고 숭실대가 오후에 있었어요. 그럼 대부분 학생이 어떻게 썼죠? 건대를 오전에 쓰고 작년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작년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이 건대가 오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후에 숭실대. 당연히 더 잘하는 학생은 고대 쓰고 서강대 쓰고 이렇게 썼죠. 근데 어떻게든 인서울 하겠다는 학생은 건대 쓰고 이렇게 쓰니까 빈 곳이 여기서 오전에 어디가 빌까요? 당국 숙명이 빈 거예요. 훨씬 쉽게 붙었습니다. 훨씬 쉽게. 그러니까 저희 반 보통 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 되면 한 중위권 한 70등, 80등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한 요 정도 붙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한 90등, 100등까지 떨어졌어요. 그 정도 되는 학생도 작년에는 숙대 붙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다시 이건 작년 거니까 다시 올해 거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녹색으로 한 게. 자, 오전에는 어디가 좀 빌 가능성이 크다? 숙대, 항공대. 근데 자, 2개 등급하고 5가 된다. 그 학생은 무조건 어디는 쓸까? 이 전체 중에. 거의 건대는 쓰고 와요. 거의 건대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주 최상위권 아니고서는 건대는 거의 다 가져가기 때문에 5에 자, 건국, 서강, 고려, 경희는 의치하니까 빼고 서울여대, 성균관대 이것도 언어니까 빼고 그다음 수원대, 항공대 있으면 자, 건국, 서울여대, 항공대 다 건국 가겠죠. 다 건국합니다. 5회는 갈 곳이 여기 보시면 중위권 학생들이 갈 곳이 건대밖에 없어요. 시간표상 건대밖에 없어요. 정말 건대 이하보는 육모에서 2합 6 나온 학생도 쓰거든요. 올라갈 거라 예상하니까 자기가. 2합 5 나온 학생도 쓰거든요. 2합 7 나온 학생도 엄마 나 괜찮아 오를 거야. 건대 씁니다. 다 써요. 그러니까 건대는 다 써요. 그러면 자 확실히 빌 곳은 올해 숙대 항공. 근데 이것보다 더 빌 곳이 어디죠? 서울여대 항공대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만큼 마음의 여유는 없으시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 우리 학생이 구모에서도 성적 안 되고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인서울도 힘들다 이러면 저는 서울여대 항공대를 쓰시면 붙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거죠. 붙을 가능성이 커도 그래도 안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빼고 재수 안 되죠. 건대 쓰시면 돼요. 건대. 그래서 이렇게 요게 좀 빈 곳이다 보시면 되고 하나 더 16일 나머지 날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16일 자 요거는 됐고 자 16일 자 올해 이제 16일 자 올해 16일은 보시면 자 그건 20쪽이 있죠. 20쪽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어떻게 쓰면 될까요?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학생이면 자, 쭉 한번 전체를 한번 쫙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쓰면 좋죠? 오전에는 경희 동국 중에 하나 쓰고 이하 보니까 하나 쓰고 오후에는 성균관대 가면 되는데 시험 치고 밥도 먹고 좀 널널하게 이동하면 되겠어라고 하면 좋으나 저녁 방금 수원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녁 5시니까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지 하는데 보시면 학과를 보시면 어떤 과죠? 약학의예랑 같은 시험지예요. 그렇죠. 어렵죠. 작년에도 이랬습니다. 의예는 빠져있고 약학은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학생이 오전에 경희대 동국대 시험 치고 성균관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11시 마치잖아요. 11시 마치면 이게 12시 반까지 입실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만에 이동해야 돼요. 근데 웬만하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차로 가면 그 성균관대 해화동이잖아요. 해화동. 우선 요금 앞에 말씀하신 거. 성균관대는 시험을 어디서 봅니까? 어디서 볼까요? 공대는 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서울에서. 지금 최근 6년간은 한 번도 수원에서 본 적이 없어요. 7년 전에 한 번 봤어요. 한 번. 학생이 너무 지원자가 많아서 일부 학생이 수원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최근 6년간은 계속
해화동에서 봅니다. 대학로에서. 그래서 그 학교 입구까지는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차로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학교 언덕 바로 밑에 내려주면 학생이 이제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렇게. 그래서 이동은 됐는데 자 보시면 우선 동국대에서 성균관대가 가까울까요? 경희대에서 성균관대가 가까울까요? 아무튼 동국대가 더 가깝습니다. 동국대가 동국대는 키로수로 훨씬 더 짧아요. 그래서 만약 키로수만 따진다면 동국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 이제 여기서 하나 팁은 그럼 경희대는 시험을 어디서 볼까요? 동국대는 다 어디서 보죠? 장충동에서 보겠죠. 다 장충동밖에 없으니까. 근데 경희대는 어디서 볼까요? 수원에서 보는 학과도 있고 서울에서 보는 학과도 있어요. 회기동에서. 그럼 자 학생들은 성균관대를 잘 안 놓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국대 보고 성균관대 가거나 근데 동국대보다는 또 경희대를 더 좋아하죠 학생들이. 그럼 경희대를 또 어디서 시험 칠까요? 서울에서 시험 쳐야 성균관대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경희대 서울에서 시험 치고 성균관대 가거나 동국대에서 시험 치고 성균관대 가거든요. 그러면 빈 곳이 어딜까요? 경희대 수원이죠. 점수가 확 낮습니다. 확 낮아요. 확 낮는 대신 뭘 포기해야 돼요? 저희가 성균관대를 포기해야 돼요. 그 마음이 이제 9월 달에 들면 오케이 합격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래서 점 차이가 경희대 서울 캠퍼스에서 시험 보는 거는 그럼 자 그러면 경희대는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학과는 서울에서 당연히 보겠죠. 수원 캠퍼스에 있는 학과는 당연히 수원에서 보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수원 캠퍼스에 있는 학과 중 일부 학과는 시험을 또 서울에서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밑에 있죠. 20쪽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요 학과들 있죠. 여기 이 학과들 식품영양부터 간호학과까지는 실제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이고 시험 장소도 서울. 근데 전자정보대학부터 응용과학대까지는 실제로 얘는 어디 있다? 수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만 어디서 본다? 서울. 근데 여기 있는 이 학과는 실제로 공부도 수원에서 하고 시험도 수원에서 한다. 그러면 빈틈은 어디다?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를 가면 어느 대학 포기해야 된다고요? 성균관대. 성균관대. 포기를 된다면 훨씬 점수가 여기보다 낮습니다. 훨씬 낮아요. 이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나머지 날짜들은 이제 다 공개하면 맞죠. 저희 반 학생한테 좀 미안하니까 나머지 날짜는 다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우선 실제 저희 작년 수강생 중에 합격자가 중앙여고 여학생입니다. 61485. 제가 진짜로 이게 61485 제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진짜로. 진짜.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61485. 와, 연대 합격했습니다. 연대. 건설안경. 합격했습니다. 515 학생은 금옥여고 여학생. 찍으셔도 됩니다. 뭐 찍으셔도. 51257. 실제 이 모든 사례들은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학생들이 다 합격 후기를 다 적어놨어요. 이 학생도 연대 합격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명이 같은 과예요. 제가 전략상 어떤 학과인지는 저희 반만 공개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2231 이 학생도 성균관대 합격. 성균관대는 어떻게 돼야 돼요? 3합 6이 나오는 뭐 그런 비슷해요. 이 학생도 3이 좀 등급이 그나마 괜찮죠. 방금 보여드린 것 중에 이 정도 되니까 겨우 중앙대. 근데 보이시나요? 중앙대 어떻게 된 거죠? 이 학생이 3, 2, 1 겨우 된 겁니다. 중앙대 합격했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은 53142 이 학생인데 역시 중앙대 합격했습니다. 이 학생도 합격은 요거 이렇게 한 거죠. 요 학생도 경희대 합격했습니다. 어떻게 2합 5 겨우 된 거죠. 이화여대 합격. 지금 저희 알바생입니다. 이 학생은 PJ에 충성하겠다 이러면서 53323 이 학생도 이화여대 합격. 그래서 저희 정규반은 1월부터 시작했고 이제 제가 전체적인 좀 설명을 오늘 좀 드렸고 저희 수업만 안내하고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은 좀 이따 저희 처음에 인사드렸던 저희 강희재 원장님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설명드릴 건데 이건 1월 달부터 지금 현재 제 수업입니다. 제 수업은 금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6월, 7월 이제 6월이잖아요. 6월, 7월, 8월은 미적 중심으로 수업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앞에 지나간 건 수원, 그다음에 수투, 그다음에 공통 수학은 이미 지나갔고 그다음
6월, 7월, 8월은 미적분이고 그다음 9월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확통. 근데 뭐가 빠졌죠 이렇게 하면? 예, 기한은 여름방학 특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간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특강은 누굴 위한 수업이냐면 저희 반 학생인데 5월 달부터 수업을 들어왔어요. 그럼 1, 2, 3, 4월 건 못 들었잖아요. 그럼 그건 이렇게 들으면 돼. 이렇게 해서 알려드린 거고 그 다음에 순수 여름방학 때부터 하겠다라고 하면 여름방학 특강을 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지금 화목반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요거랑 요거랑은 같은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1시가 좋으면 1시 타임, 6시가 좋으면 6시 타임이고 지금 예상은 7월 22일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실제 수업은 이제 이런 주제도 이미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정규반에서 수업을 했었던 날짜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쭉 보고 저희 실제로 예를 들어 학생이 3월 달부터 왔다 이러면 그 학생은 1, 2, 3, 4 수업만 들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3월부터는 이 수업은 이 학생이 들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 정규반 지금 듣고 있는 학생 중에 우리 학생은 4월 달부터 왔다 그러면 8강은 들었고 1, 2, 3, 4, 5, 6, 7은 못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방학 특강 시간표고 그 다음에 기한은 지금 현재 수요일 날 역시 같은 수업이고 1시가 좋으면 1시에 오면 되고 저녁 6시가 좋으면 6시에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들이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10월하고 11월은 저희가 항상 이제 처음에 저희 말씀드린 대로 그 수리논술 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특히 오히려 이제 반대로 강남 같은 경우는 대학을 묶어서 수업해요. 묶어서. 그래서 이 대학하고 이 대학 같이 묶어서 파이널 이런데 저희 PJ에서 항상 자랑하는 게 모든 대학의 파이널을 다 개별로 다 한다. 이게 저희 학원의 큰 장점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 좀 정리를 하면 자, 한번 잘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저희 반 학생을 원서를 쓸 때 좀 고려하는 게 거의 요 순서대로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뭘 해야 되죠? 정시로 합격할 대학이 나와야 그것보다 위로 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진학사 사이트 잘 이용하시면 되죠. 어차피 진학사는 저희가 회원가입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수능 점수니까 수능 최저 될까 안 될까? 요 두 개는 제가 노랗게 표시한 게 이 두 개는 학생이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죠. 학부모님이 판단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논술 이제 3, 4, 5, 6, 7, 8은 논술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논술 점수를 쭉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 잘 맞는 대학이 어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대학별 논술 스타일도 앞에서 좀 달랐죠. 그래서 분석형도 있었고 제시문도 있었고 증명형도 있었고 그냥 계산형도 있었고 그런 우리 결국은 3번, 4번은 우리 학생한테 좀 잘 맞는 대학들. 그 다음에 5번은 논술 출제 범위도 또 다르죠. 논출제 범위. 실제로 기하하고 학통을 얼마나 하느냐.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만약에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전체 범위지만 이 대학은 좀 더 수열이 좀 더 자주 나왔네. 근데 우리 학생은 수열을 잘해. 그럼 원서를 쓰는 게 좋죠. 근데 반대로 우리 학생은 수열을 잘 못한다. 그러면 그 대학을 또 배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 작년 뭐 수열이 나왔다 해서 올해 반드시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 최근 한 5년간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원서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제 다 논술쌤이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 답안 작성 방법도 달랐죠. 이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논술 날짜 이동 가능하냐 이것도 고려해봤죠. 저희가. 그것도 고려해보자. 그 다음에 학과도 그냥 막 고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컴퓨터가 대세니까 컴퓨터 가자 이게 아니라 요즘 복수전공이 대세잖아요. 복수전공. 그 다음에 하나 더는 문과 학부모님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즘 문과는 저도 이제 들은 게 지금 현재 문과에서 이제 알바하고 있는 그 연대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요즘 문과의 분위기는 3중 전공이 대세다. 이럽니다. 3중 전공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3중 전공은 저희가 복수 전공이 아니라 3개를 전공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문과는. 그래야 취업이 되니까. 그러면 문과가 3중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뭐 해야 돼요? 2중. 복수 전공 해야죠. 저희는. 그래서 학과를 어디가 좀 낮게 건설 환경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뭘 복수 전공하면 될까요? 컴공하면 되죠. 하면.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한 1년 더 다녀야 돼요. 심하면 이제 의대처럼 6년 다녀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학을 좀 쉽게 가고 그 다음에 대학 가서 이제 이렇게 좀 살 길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논술 원서 쓸 때 좀 요 순서를 좀 잘 고려해서 원서를 쓰시면 좀 논술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이제 자세한 조금 더 학과별로 그 다음에 대학별로 조금 더 자세한 건 저희 강희재 원장님 모시고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한 지 지금 한 1시간 20분 지났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도 설명이 길게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긴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항상 9시 전에 2시간은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저는 간단하게 전반적인 건 이제 좀 저희 학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아이들 등급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유창원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일단 정시로 어디를 갈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원서를 쓸 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실력에 전반적으로 비례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들께서 저희의 수능 3등급인데 연대 보내주세요, 저 못합니다,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사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뭐 0은 아니겠죠. 0%는 아니지만 그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이따가 이제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최근 4년 동안 붙은 애들, 대학별로 붙은 애들의 등급 분포, 그걸 보시면 될 거예요. 3등급은 4년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연세대는. 최저가 없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수학은 잘해야 돼요. 작년에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연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툴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수학에만 목숨 거는 애들. 이제 그런 애들.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자, 지금 혹시 둘째나 셋째가 고1이다 그러면은 이제 좀 이거 기억해 두세요. 지금 고1부터는 문이과가 통합이 되죠, 실질적으로. 지금 건대가 고1 거를 미리 발표했습니다. 3페이지짜리로 발표를 했는데 그게 건대만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모든 학과가 언어 수리를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고1부터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툴인 애들이 이제 내후년부터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문과에서 수포 이젠 안 돼요. 내년까지는 됩니다. 언어 논술을 죽으라고 하면 되니까. 그 다음 이과도 언어 못해요. 국어 막 5등급이다. 수학만 잘한다. 그럼 지금 내년까지는 갈 수 있지만 내후년엔 불리해지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리 논술은 수학 실력에 전반적으로 비례합니다. 개인 차이는 있죠. 한 등급은 뒤집을 수 있어요. 수능 기준으로. 3등급 애가 2등급이 가는 학교를 가는 건 돼요. 근데 3등급인 애가 1등급 가는 학교를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언어 논술은 수능 성적이랑 상관관계가 되게 약합니다. 얼마큼 훈련하느냐예요. 단순히 글짓기가 아니라 언어 논술도 정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수학 선생인데 나름 좀 독서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총균세 뭐 이런 것들 제가 1년에 뭐 제일 많이 읽을 때는 4-50권도 읽었거든요. 좀 약간 수학 공부 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EBS 스카우트에서 갔던 게 저는 이제 특채입니다. 아, 공채 저는 안 갑니다. 근데 여기 한규태 선생은 아까 이제 이번에 공채로 됐고요. 그래가지고 EBS 수리논술 강사 2명입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저는 14년 됐고요. EBS에서. 근데 처음에 저는 특채로 들어갔거든요. 공채가 아니라. 왜 특채로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인문 수리논술. 제가 이제 언어 논술 제시문 다 이해할 수준이 돼요, 저는. 이과지만은. 그래서 그때 이제 연계되는 수리논술 문제를 제일 해설을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스카우트해서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과까지 제가 다 접수를 한 건데, 언어 논술 보면은 진짜 국어 실력, 국어 7, 8, 9만 아니면 돼요. 한글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한글을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반복 훈련하느냐가 되게 크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고1 둘째가 있으시면은 그런 거 좀 감안해 두시고요. 자, 이제 다시 이제 고3 지금 이제 현재로 들어가가지고요. 뭐 지금부터 이제 3개년 계획을 잡으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최대 우리 2개년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죠? 내년까지로 끝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수학 실력에 좀 비례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모든 출발은 수능으로 정시로 어딜 갈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먼저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표에서 이제 다 적어는 드렸지만, 작년에는 이제 서성한 라인이 진짜 내려갔어요. 정시 컷이. 그럴 수밖에 없죠. 의대 정원 느는 바람에. 근데 이제 금년부터는 원상복귀 됐죠. 그래서 서성한까지 작년에 보니까 경희대 라인부터는 영향이 없더라고요. 의대 정원이 늘어도 경희대, 건국대 라인부터는 정시컷이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작년에 서성한이 엄청 비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한 거는 어느 과까지 되느냐, 이거는 꼭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이번 아이 6월 성적을 입력을 해보세요. 그럼 정시로 어느 선이 가능한지 나올 겁니다. 그걸 먼저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입시의 준비는. 그래서 여기 이제 대략적인 국수탐 100분위 합, 요거를 이제 보는데, 실제로 이제 의학 계열은 진짜 수도권 의회는 뭐 그냥
한 과목당 하나씩 틀리는 게 거의 마지막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과목당 2개 이상 틀렸다. 수도권 의대 포기하셔야 됩니다. 정시에서는. 근데 이제 보면 연고대가 어느 정도냐면은 실제로 이 정도예요. 1커트 라인 있죠. 96%죠. 쉽게 말하면. 거기서 움직여야 돼요. 살짝. 거기서 움직여야 됩니다. 최소한 연고대를 가려면은. 낮은 과냐 높은 과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높은 과는 1컷에서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거고 낮은 과들은 1컷에서 좀 내려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수탄 평균이 95%도 가능합니다. 96이 1컷이니까. 근데 이제 서성한 라인을 보면은 서성한은 지금 1등급 컷 100분이라면 288인데 270 후반 이 정도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이게 작년에 한 270까지 내려왔어요. 진짜 많이 내려왔거든요. 270까지는 안 되고 한 273 정도. 평균 100분이 91까지 내려온 과들이 있습니다. 낮은 과들은 작년에. 근데 금년에는 그걸 바라지 마시고요. 이 정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제 정해지실 겁니다. 우리 애가 학종도 써야 될 것 같은데 학종을 쓰느냐 마느냐 정시 컷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죠.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수시로. 아니면 보험 정도로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N수생들은 제가 가르쳐 봐도요. N수생들은 확실히 평소 자기 실력대로 어느 정도 받아요. 즉 표준 편차가 작습니다. 시험 볼 때마다 비슷해요. 근데 고3 애들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진짜 많이 좌우돼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나타나는 게 그 뒤에는 이제 평가원이 이거를 안 내더라고요. 1등급 내에서 국어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7.3입니다. 이때가 29%였거든요. 재수생의 비율이. 수학 62.9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3월달 모의고사 1등급 애들 있죠. 수학. 거기서 3분의 1만 살아남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3월 모의고사 끝나고 저희 반 그 접수 받을 때 98%를 끄는 이유가 그거예요. 1등급이라고 받는 게 아니라 그때 1등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2학년도 1등급, 이게 2등급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일 높은 게 이제 탐구거든요. 68%.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영어야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2022학년도 데이터도 보면 다 비슷해요. 과탐이 제일 높아요. 재수생이 1등급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 다음 수학이고 그 다음 국어가 제일 낮습니다. 그 얘기 뭐냐? 국어가 제일 올리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재수생들마저도. 왜냐? 1년 더 해도요. 12년 했느냐 13년 했느냐 차이예요. 평생 쌓아온 언어 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 안 나는데 탐구는 1년 했느냐 2년 했느냐 차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과탐 공부 시작이 고3 돼서 하죠. 애들.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 먼저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과연 수능 수학 몇 등급까지 논술로 합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몇 등급은 돼야지 진짜 수리 논술, 약술이 아닌 수리 논술을 하나요?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등급이 마지막 선입니다. 4 초반 정도까지. 4 중반부터는 되도록이면 약술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논술로는 좀 힘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거죠. 합격 사례 유형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2가지 타입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하나는 한 단계 올리는 애들. 한 단계. 그건 없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한 단계 올린 애들. 어느 정도 이제 정시 기반이 이제 과목별로 편차가 없는 애들 있죠. 그래서 살짝 올리는 거. 이런 애들이 있고 이제 아까 유창원 선생님도 몇몇 극단적인 애들을 보여드렸는데 얘는 작년인데 51344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연대는 이런 게 가능해요. 원툴 애들이. 다른 건 못해도 수학을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수학만큼은 수능 때 99, 98 끊는다. 그런 애들은 이제 되는데 근데 사실상 대학 가는 데는 얘네들보단 앞에 유형이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 얘네들은 최저 많이 맞추니까요. 최저를 많이 맞춰내니까 아무래도 최저 있는 데랑 없는 데랑 실질 경쟁률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죠. 1번 애들이. 얘네들은 뭐 아니면 도죠. 뭐 아니면 돕니다. 실제로 한번 보세요. 51344 얘가 중앙대도 최저 될까요? 안 되잖아요. 어디 되냐면 경희대 라인부터 되겠죠. 2합 5. 그러니까 연대 안 하면 얘는 곧장 어디로 떨어져요? 원서 쓰는 것 자체도 경희대 밑으로밖에 못 써요. 정시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이 정도면 어디 갈 것 같으세요? 100분이나 이런 거 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인서울은 됩니다. 수학 1등급 때문에. 인서울은 돼. 그냥 인서울. 말 그대로 인서울로 끝나게 되는데 얘는 이제 성공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학생들은 알아서 일찍 시작해요. 만약에 지금
부모님들의 자녀분이 이런 애인데 아직도 논술 안 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너무 늦은 겁니다. 진짜 빨리 해야 돼요. 이런 애들은 제가 오면은 언제 시작할까요? 그러면 지금 당장이요 그래요. 성적 올릴 수 있어요. 국어 올릴까요? 아니면 이제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가 공부를 잘한 원래는 잘했는데 그동안 안 해서 안 한 애들 계속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많은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 중에서 한두 명은 할 수 있죠. 갑자기 애가 엄청난 전환점이 생겨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적 그렇게 쉽게 안 오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죄송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원서 쓸 때도 그런 거 있어요. 막 33333 이런 애가 원서 너 어디 쓸래 하면 연고 서성한 중앙대요. 그럼 너 최저는 어떻게 맞출 건데? 열심히 해서 올릴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림을 그려요. 어떤 그림이냐면 선생님 제가요 국어를 2등급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수학도 2등급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영어도요. 그렇게 하면은 3합 6을 맞춰요. 4합 8도 맞춰요. 이건 거의 어른들이 로또 사는 거랑 똑같죠. 그렇게 입시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또 아니에요. 논술 전형도 로또 아닙니다. 이런 애들이 진짜 로또라고 불릴 수는 있죠. 하지만 얘네들은 자기 조건에 맞춰서 미리 준비한 애들입니다. 미리 준비한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거 연대 안 내면 얘네들은 이제 팍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앞에 이런 유형이 더 좋기는 해요. 과목별로 비슷하게 나온 애들은 좀 약간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정시를 중심으로 더 보면 되니까. 근데 얘네들은 논술에 좀 더 신경을 써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쪽 오리는 저는 별로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수시든 논술 그 정시든 어느 쪽에 좀 더 균형을 맞추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느냐만 고민하시면 되고요. 우리 애가 유형 1이다. 그럼 정시에 좀 더 중심을 두고요. 유형 2다. 그러면 수시에 좀 더 중심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예요. 4년 동안 저희가 이제 대학별로 합격한 애들의 이제 분포인데 확실히 이제 빨간색이 제일 많은 등급을 나타내는 겁니다. 연대가 확실히 어때요? 연대는 1등급 비율이 확실히 높죠. 얘네들도 다 2 초반은 나오는 애들입니다. 아니면 1 받다가 그날 미끄러진 애들 대부분이에요. 6월, 9월에 그래도 얘네들도 한 번쯤은 1등급이 나온 애들입니다. 연대 붙는 애들은. 제가 가르쳐 보면요. 의학계열 붙는 애들이랑 연대 붙는 애들이랑 수학 실력 큰 차이 없어요. 무슨 차이냐면요. 다른 과목 등급이에요. 최저 맞추는 애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수학만 잘하면 연대 가는 거고 국어 영어까지 잘해야지 의학계열 간다고. 의학계열은 최저 맞추는 게 더 큽니다. 논술 실력보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제 희한한 게, 자 보세요. 중앙대 이상은 확실히 그래도 1등급 비율이 높죠. 근데 여기 보면 서강대가 2등급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서강대가 오히려 애들 합격생들의 수능 평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지금 보면 고려대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서강대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서강대 문제 특징을 들으셨죠. 서강대는 오히려 어떤 애들이 떨어지냐면요. 나 수학 잘해. 지멋대로 막 푸는 애들. 그런 애들은 다 떨어지고 와요. 오히려. 겸손한 애들. 또박또박 서술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어까지 좀 더 받쳐주는 애들. 그런 애들이 확실히 좀 더 서강대는 많이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고 2대, 시립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여기는 2등급 애들이 주로 붙어요. 이제 낮은 과들은 3등급 아이들도 좀 붙을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홍익대, 세종대까지도 2등급 비율이 확실히 더 높죠. 근데 이제 숭실대도 되게 높은데 자 숙명여대부터 어떻게 됩니까? 3등급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여대 특성이기도 해요. 자 여기 보시면 덕성여대 3, 4 똑같습니다. 수능 수학 4등급으로 덕성여대 인서울 했으면 이건 성공한 거죠.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인하대도 3등급 비율이 확실히 좀 높고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여기 이런 애들 있죠. 홍익대인데 1등급 애들이 막 가요. 세종대도 인하대도 이제 이런 애들이 누굴까요? 아까 올인해야 되는 애들. 그러니까 연대 되면은 되는 거고 안 되면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일단 홍익대라도 가면 대박이니까 홍익대나 세종대 이런 쪽으로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력은 여기 이제 빨간색 애들이죠. 빨간색. 동덕여대 77.8% 대부분 애들이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준 등급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를 감안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가 진짜 여학생인데 3, 4를 왔다 갔다 거린다. 일단은 여대는 좀 많이 생각해 두세요. 여대가 왜 붙기가 쉬우냐? 일단 절반 이상이 못 씁니다. 처음 경쟁률부터 낮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최저가 다 있습니다. 여대들은 이번에 서울여대 빼면은. 그래서 실질 경쟁률 5대1 안 되는 과들 수두룩합니다. 이런데 여러 군데 써놓으면은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작년 같은 한양대, 작년까지 한양대가 최저가 없었잖아요. 자유전공 빼면은 실질 경쟁률 한양대 60대1 나옵니다. 70대1. 너무 힘들죠. 생각해 보세요. 5대1을 6개 쓰면 어때요? 이건 할 만한 싸움입니다. 근데 60대1 6개. 이건 뭐 힘들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안전한 거는 꼭 한두 개는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로또는 아니고 이제 한두 장 정도는 저희 원서 쓸 때 그래요. 그래 너가 쓰고 싶은 거 진짜 이거는 떨어지더라도 안 쓰면 병 날 것 같아. 써라. 한두 개는 써라. 제가 그래요. 근데 4개 정도는 안정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 추천하는 게. 무조건 6개 다 상향, 우주 상향. 수시는 보너스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시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정시에서 잘 보면 되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대 보면 확실히 저 작년에 연대를 많이 붙어가지고 고대도 진짜 많이 붙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최저 한 대에서 우르르 떨어졌습니다. 그냥 최저 맞춘 애들이 없어요. 근데 보시면은 연대는 여기서 보면은 수능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온 애들이 연대 둘이거든요. 이제 아까 이제 유창원 선생님 반 여기 2명 있죠. 여기 6. 근데 얘는 이제 재수는 했어요. 1년 더 안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얘들이 이제 고3 라인들인데 이제 얘는 진짜 얘가 대박인 애고요. 얘가 제가 1월 설명회 때 데리고 왔던 애거든요. 6개 중에 5개 붙은 애거든요. 수리논술. 하나 중앙대 떨어졌어요. 최저 안 돼서. 중앙대 최저는 안 되죠. 근데 성대는 되죠. 1, 2, 3 이렇게 되니까 얘가 연대, 성균관대, 홍익대, 세종대, 건국대 5개 붙은 애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런 애들은 그래서 다 1월에 시작한 애들이에요. 근데 어떤 애들이 좀 늦게 시작한 애들이냐면 얘네 둘이에요. 얘네 둘. 얘는 이제 연대 전기전자관애거든요. 강서구 학생입니다. 전기전자관애인데 얘는 제 여름 특강부터 들었어요. 근데 왜냐 수능이 웬만큼 나오니까 이것도 좀 떨어진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 이거 작년에 딱 이제 수능 보고 나서 뭐 해봐 그 메가스터디 돌려봤더니 서성하는 그냥 되는 거예요. 정시로. 그래서 서성하는 다 결시했어요. 이런 게 제일 좋죠. 이게 이제 제일 좋은 거고 얘도 웬만큼 나오죠. 얘보다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얘는 최소 중앙대는 되는 건 애들이니까 이런 경우는 좀 약간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런 6명 요런 경우라면 그렇죠. 여기 되게 극단적이죠. 31544 그렇죠. 뭐 여기 이거 빼면은 거의 뭐 어떤 프로야구 팀 뭐 순위를 보는 듯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느 팀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고려대 애들은 최소 중앙대 이상은 돼요. 정시로. 근데 이런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무조건. 그렇죠? 이제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니까 한번 이런 거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등급, 이 수학 등급도 중요하지만 다른 과목도 받쳐주면 또 유리하긴 하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결론 드리면요. 일단 수학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학 등급을 가지고 반편성을 보통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 다른 과목은 이런 최저 부분, 경쟁률 낮춰주는 데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내신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아까 보셨죠. 그리고 제 자료에도 내신 그 점수가 다 들어가 있을 텐데 내신은요. 그냥 전과목 7, 8, 9로만 안 깔면 됩니다. 내신은 그냥 필요 없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신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사이트 들어오시면 여기에 이제 합격생들 후기나 이런 것들 이렇게 되게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거 이 사이트 참고하시면 되고요. PGA 온앤오프. 그다음에 뭐 이런 수능 최저 부분은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정도 다 설명 들으셨죠? 2과목 평균 뭐 2과목 내림 이건 다 들으셨고 약간 제 데이터 그 자료 중에서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동국대 같은 경우 요거 설명 들으셨나요? 사탐을 봐도 됩니다. 국민대랑 동국대가 탐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탐을 봐도 되는데 다만 반영할 때는 사탐은 반영을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최저를 맞추는 데는. 그래가지고 요 부분 하고요. 그 다음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해 놓은 거 예, 여기 동국대 여기서 탐구지만 응시 영역은 탐구를 해도 되지만 수학 또는 과탐을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데 수학을 포함하면 수학이랑 이제 다른 과목 맞추면 됩니다. 근데 수학이 없는데 사탐으로 다른 과목이랑 맞춘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국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대도 탐구를 해도 돼요. 근데 하지만은 요 최저 두 과목에는 과탐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사탐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응시는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국영수로 맞출 수 있으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아까 이제 여기 의학 계열이 이번에 논술 전형이나 이런 게 원래 이제 작년에 늘린 과들은 다 일단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하대 의예도 8이었다가 작년에 12로 늘렸거든요. 그러다 다시 8로 줄였습니다. 다시 원래로 지금 다시 돌아간 학교들이 좀 많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단국대 천안 의예도 원래 작년 지금 고3 애들이 고2 때 발표했을 때는 13명 뽑겠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 이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4명으로 그냥 팍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부산대는 쓰지 마세요. 못 씁니다. 부산 경남 지역 학생들만 쓸 수 있습니다. 부산대 의예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보시고 그다음 고려대 세종 약학도 12명이죠. 6명. 전국 단위로 뽑는 건 6명입니다. 6명은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크죠. 최저 없는 데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서울시립대, 연대, 이제 인하대 세 개 학교입니다. 세 개 학교고 그다음 아이들 성적 확인하실 때요. 요거 꼭 체크하세요. 한국사. 의외로 저도 저희 반 애들 한번 3월달 성적 조사했거든요. 한국사 7 나오고요. 어떤 녀석이 6 나오고 그래서 저는 물어봅니다. 너 국적 대한민국 맞지? 진짜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애들 가끔 있어요. 여기 학교들 해당되니까 요거 한국사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다 들으셨을 테니까 이런 거 시험 범위 이런 거는 그냥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수리논술 언제부터 시작하고 확률 기하는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 상경 계열도 쓸 수 있나요? 논술하면 수능에 도움이 되나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수리논술을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솔직히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고요. 근데 다만 보통 학생들 커뮤니티 있죠. 수험생 커뮤니티는 3, 4, 5월이 평균이다라고 보통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개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과목별로 편차가 있다. 얘가 수학만 잘한다. 들은 빨리 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골고루 잘한다. 그럼 약간 좀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연대를 생각한다면 지금 연대 시험 3달 뒤입니다. 9월 말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좀 서두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쯤에는 이제 시작하셔야지 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통이나 기하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요즘은 쉽게 나와요. 확통 기하가. 제가 14년 동안 EBS 해설 강의 다 찍었잖아요. 모든 대학 최근에 10년 동안은 제가 모든 대학 해설 강의 다 찍었거든요. 저 혼자서 1년에 한 100강 정도 찍어요. EBS 가서. 근데 확실히 확률 통계는 쉬워지고 있어요. 진짜 기본만 알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 로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수업할 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학생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치? 확통 기하나 이런 게 합격에 큰 도움이 됐다. 이 학생이 이제 한가람 학생인데 그래도 수능 꽤 나왔죠. 얘도 딱 수능 보자마자 서성하는 결시해도 되겠구나. 고대만 딱 보러 갔어요. 고대만 깔끔하게. 근데 얘 이제 학종은 떨어졌고요. 이제 산논술 쪽에서 여기 이제 그냥 결시한 데도 있으니까. 근데 얘도 이제 그러더라고요. 확률 통계나 얘 기하 안 하네거든요. 근데 제 수업 듣고 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다만 기하는 연대랑 고대 쪽에서는 좀 어렵게 내요. 벡터 쪽을 좀 어렵게 내니까 그거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상경 계열은 저는 한양대 상경 계열은 쓸만합니다. 요건 좀 주목해 주세요. 여기 아까 시험 범위 보셨죠? 이과 시험 범위고요. 문제 형식이 그냥 이과예요. 활용형 문제가 아니에요. 실생활 활용 문제가 아니라서 상경 계열 쓰는 거 괜찮고요. 괜찮고 그 다음에 수능에도 도움이 돼요. 아까 한규태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이 학생도 참 이 학생이 제일 작년에 아까운 학생이거든요. 저는 이 학생이 진짜 의대 갈 줄 알았어요. 저는 이 학생만큼은. 보세요. 6월 괜찮죠? 9월엔 진짜 뭐 완벽하게 봤죠. 특히 얘 과학이 계속 만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수능이에요. 수능 때 이래가지고 최저가 안 된 거죠. 얘 의대를 써도 최저 센 데만 썼거든요. 최소한 3개 1등급. 근데 이제 국어가 3 나올 줄은 얘도 꿈에도 못 꾼 거죠. 그러니까 고3들은 이런 부담이 있어요. 근데 수학은 100점 맞았어요. 수학은 100점 맞았는데 이제 얘가 그래도 덕분에 논술했더니 수능도 다 잘 보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그래도 일반 전형은 여기 또 수학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간 학생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학 계열은 진짜 최저가 더 큽니다. 최저가 더 세요. 이런 학생도 지금 이렇게 못 갔으니까. 예, 근데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서울대 다니면서 역시 금년에 시험 다시 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깝죠. 이런 학생 같으면. 그래가지고 수능 공부에 도움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하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문제 형식은 약간 다르니까. 근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논술하면 좋은 게 첫 번째, 개념은 더 완성이 돼요. 식의 유도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논술 문제가 두세 단원을 엮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논술들은. 킬러가 그래요. 수능 킬러가. 수능 킬러가 어려운 문제들이 두 단원을 섞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요. 뭐 교재 라인업은 그냥 쭉 넘어가고요. 모든 파이널 다 들어가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자랑이니까요. 여기 뭐 다른 선생님 사진이 붙었긴 했는데 애들 커뮤니티에 이제 제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좀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이제 이건 EBS 제 그거고요. 커리큘럼보다 이제 아마 시간표 우리 애는 어느 반으로 들어가야 되나요?라고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제가 기준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면 이제 좀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그 여기에 이제 그거 있죠. 여기 상담 카드 있죠. 이거를 이따 나가시면서 여기 앞에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내일부터 금토 이틀 동안 저랑 상담을 하신 다음에 반을 결정하셔도 되고요. 지금 나는 그냥 오늘 등록해 버릴래 하면은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반은 의학 계열이랑 연고대 쪽을 좀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그래도 정시로 어느 정도 서성하는 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수학은 항상 1이다. 그러니까 1컷에 걸린 수준이 아니라 확실히 안정적인 1이다 하면은 저희 반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레벨 반이 아까 최양석 선생이랑 한규태 선생입니다. 두 번째 레벨이 최양석 선생이랑 한규태 선생이 이렇게 되는데 낮은 1, 6월 기준입니다. 1컷에서 2 초반 아이들이 주로 있는 반입니다. 얘도 정시로 건국경위는 최소한 갈 수 있다. 이런 아이들이 지금 요 두 번째 레벨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레벨이 유창원 선생님이랑 정민 선생님인데 주로 2등급과 3 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6월 기준 2부터 3 초반까지 요 시간대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 애는 3 중후반 4초 인서울이 목표다. 그러면은 요 두 선생님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공통 교재는 다 있기 때문에 커리큘럼은 다 돼 있는 거고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원 자체는 레벨에 따라 좀 차이는 둡니다. 이 반을 정원을 저희는 제일 작게 잡습니다. 좀 꼼꼼히 봐줘야 되니까 이 학생들은. 그래서 최대한 12명 정도로만 잡을 거고요. 유창원 선생님 반 같으면 이제 최대한 40명까지 정원이 가고요. 그래서 그 차이는 있으니까. 근데 약간 이 기준으로 판단이 좀 약간 힘들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은 일단 그 쪽지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내일부터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토요일까지는 제가 다 연락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번 주말까지 다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혹시 여기 재원생 제 수업 듣는 학생 부모님 계시면은 다음 주부터는 재원생 상담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다 지금 재원생들은 아마 6월 평가 끝나고 저희 강사들이 담당 강사들이 다 상담을 할 거예요. 저도 이제 30분 단위로 다 이제 대면 상담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작하게 되면 이제 9월에 원서 쓸 때 담당 강사가 다 상담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서 쓸 때 꼭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원서 쓰는 게 좋습니다. 해주고 그건 기억하시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2시간을 안 넘기겠다고 했으니까 자 지금 54분입니다. 54분이니까 오늘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예, 필요하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